여러분들은 서울과 똑같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 유명한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건축, 음식, 한글,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실제 한국을 똑 닮은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따라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여기는 한글을 배우지 않으면 취업도 안 될 정도로 한글은 필수 외국어 과목이고, 한글을 모르면 왕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나라는 한국어로도 소통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살고 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한국의 장점들만 따라해 세계 시장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계 몽골인 박서희입니다. 현재 저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신도시 개발청 스마트 인프라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몽골 울란바토르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도착한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죠. 공항에서부터 시내로 향하는 도로변에 펼쳐진 것은 마치 한국의 어느 거리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글 간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시간 반을 날아온 이곳이 정말 몽골이 맞나 싶었죠. 몽골 현지 가이드는 저에게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모르면 지금 울란바토르에선 길도 못 찾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취업도 힘들어요. 처음엔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간 몽골에 머물면서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리의 간판들, 식당의 메뉴판, 심지어 버스 안내문까지 한글이 없는 곳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웠어요. 가이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도 있어요. 서울보다 더 한국다운 곳이 생겼다. 그게 바로 몽골의 몽탄신도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서울보다 더 한국적인 곳이 몽골에 있을 수 있을까 의아했거든요. 게다가 몽골은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몽탄 신도시에 들어서자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서울의 한 신도시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이었죠. 거리의 디자인, 건물의 모양, 간판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한국스러웠어요. 심지어 몽골 사람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한국 음식점에는 현지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이곳은 분명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인데 왜 이렇게 한국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걸까요? 이곳에서 저는 몽골 현지인 보리타야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저희 몽골 사람들은 이제 한국 없이 살 수 없게 됐어요.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기술. 우리 일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보리타야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10년 전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몽골의 한국 문화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해요. 도대체 몽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 문화였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몽골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현실에 가슴이 뛰었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샘솟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 문화를 부러워하고 우리의 기술을 선망하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새삼 느껴지더군요. 울란바토르 거리에 발을 들이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도시 전체를 뒤덮은 한글 간판들이었습니다. GS25, 이마트24, BBQ, 설빙, 올리브영까지 마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간판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거리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한국 업체들이 몽골 시장을 완전히 점령한 것 같은 광경이었죠. 저는 현지 대학생 세루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브랜드들이 많은 거죠? 제가 물었더니 세루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국 브랜드는 품질이 좋고 서비스가 훌륭해서 우리가 더 신뢰해요. 몽골 브랜드보다 한국 브랜드에 더 믿음이 가죠.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 브랜드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와 같다고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감을 준다는 거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힌 간판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경우 한글이 더 크게 더 눈에 띄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있으면 그 가게는 품질이 보증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게 주인들도 일부러 한글을 크게 써요. 심지어 한국과 전혀 관련 없는 몽골 현지 업체들도 간판에 한글을 넣어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려고 한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이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점원에게 몽골 메뉴는 없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면서 손님들이 한글 메뉴를 더 세련되게 생각해서요라고 대답했죠. 믿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자국어보다 한글을 더 세련되게 여긴다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부에는 몽탄 신도시라 불리는 한국식 신도시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서울의 한 구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어요. 한국식 아파트 단지, 한국식 상가 심지어 한국식 공원까지 갖추고 있었죠. 도로 설계부터 가로등 디자인, 벤치 배치까지 모두 한국식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문득 궁금해졌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있을까? 저는 몽탄 신도시의 중심 광장에서 현지 건설회사 직원 투무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이 도시는 한국의 도시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분리수거 시스템, 지하 주차장, 보행자 중심도로 설계까지 모두 한국에서 배운 거죠. 그의 말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수년 전부터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을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몽탄 신도시라는 거죠.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 상품들이 진열된 상점들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선 몇 년 전에 단종된 제품들도 여기선 인기에 팔리고 있었죠. 한국 드라마에 나온 패션 아이템을 그대로 재현한 옷가게들도 있어요. 몽골 사람들의 한국 문화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몽골 부동산 중개인 아미와 함께 현지 아파트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미가 제게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하나포레나 울란바토르점과 현대 힐스테이트 몽탄지구였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아파트들은 몽골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최고급 주거 공간이라고 합니다. 분양가는 몽골 평균 아파트의 2배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분양 시작 당일에 모든 세대가 완판되었다고 하더군요.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하필 한국 건설사의 아파트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제가 물었더니 아미는 자신의 열쇠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한국식 도어락이에요. 몽골 겨울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아파트들은 온돌 시스템이 있어서 맨발로 지낼 수 있어요. 몽골 사람들에겐 정말 꿈 같은 일이죠. 저는 그제서야 온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온돌이 이곳 몽골에선 최고급 주거 시설의 상징이 되고 있었어요. 아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의 또 다른 장점은 단열 시스템이에요. 몽골 건축물은 단열이 잘 안 되어서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하지만 한국식 아파트는 사계절 내내 실내 온도가 쾌적하게 유지되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선 얼마나 귀한 기술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보니 현관문 신발장,
거실 구조, 주방 설비까지 완벽한 한국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벽지와 바닥재, 조명까지도 한국 제품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몽골 아파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한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드레스룸, 팬트리까지 모든 것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에 한글로 된 안내문까지 있었어요. 아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몽골에선 예전에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났어요. 하지만 한국식 엘리베이터는 거의 고장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식 아파트를 선호하죠. 사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혁신적인 기술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한 아파트의 주민회의실에서는 한국어 교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물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는 거죠? 한 주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매뉴얼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원어로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 언어와 문화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아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몽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모두 한국식입니다.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특히 한국 회사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는 소식만 들려도 주변 땅값이 2배로 뛰어오를 정도예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몽골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한국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간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저는 몽골 현지인 바트치맥과 함께 울란바토르 시내의 대형 이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트치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몽골에서는 이마트가 들어온 지역은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있죠. 이마트 한 곳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의 가치가 상승한다니.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마트 안을 둘러보니 한국의 그것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진열대 배치, 상품 구성, 계산대 시스템까지 모두 똑같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식품 코너였습니다. 김치, 불고기, 고등어 조림, 묵은지, 삼겹살까지 다양한 한식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심지어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같은 국물 요리도 바로 데워서 먹을 수 있게 판매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에 저는 감탄했죠. 바트치맥의 장바구니를 보니 김치, 고추장, 된장, 참기름 등 한국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물었어요. 이런 식재료들을 어떻게 요리하세요?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채널을 구독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고 따라하죠. 이제는 김치찌개도 자신있게 끓일 수 있어요. 한국 음식의 세계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트치맥은 장바구니에 김치와 고추장을 담으며 말했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매일 김치를 먹어요. 처음엔 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김치를 먹고 자랐으니까 더 자연스럽죠. 어린 시절부터 한국 음식을 접하는 몽골 아이들. 이들이 자하면 한국과 몽골의 문화적 교류는 더욱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마트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식 셀프 계산대 시스템이었습니다. 많은 몽골 사람들이 직원의 도움 없이도 능숙하게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바트치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너무 편리해요. 이제 전통 시장보다 이런 곳에서 쇼핑하는 게 더 익숙해졌어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도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몽골 사람들이
전통시장에서 직접 흥정하며 물건을 사는 문화였는데 이제는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현대적인 쇼핑 문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식품 코너에서 한 노부부가 고추장을 고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된 제품 설명을 읽으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저는 몽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웃으면서 대답하셨죠. 이제 우리도 한글을 조금 읽을 수 있어요.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아서 굳이 번역이 필요 없어요. 노인 세대까지 한글을 배우려고 노력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몽골 사회 전체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죠. 마트를 나오면서 바트 치맥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우리 전통 음식과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아 걱정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는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환영하죠. 그녀의 말에서 문화적 충돌과 적응 사이에서 고민하는 몽골 사회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도로에 발을 들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 띄는 차량 대부분이 현대와 기아 자동차였거든요. 현대 아반떼 스타리아, 그랜저, 기아 케이오가 도로 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도로를 보는 듯 했죠. 제가 타고 다니던 택시도 모두 현대차였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하나같이 한국차의 연비와 내구성을 칭찬했어요. 저는 몽골의 택시 기사 바트볼드와 함께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차량도 현대 소나타였어요. 바트볼드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몽골 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현대차를 선호해요. 고장이 잘 안 나고 부품 구하기도 쉽고 연비도 좋거든요. 그는 10년 전에는 일본 차를 타고 다녔지만 5년 전부터 한국 차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몽골의 험한 도로와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한국 차가 더 잘 견디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트볼드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몽골 사람들은 예전에 차를 살 때 일본 차나 독일 차를 선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한국 차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몽골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한국 차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고 합니다. 5년 된 현대차가 같은 연식의 일본 차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고 하더군요. 도로 옆에는 현대기아 전문이라고 쓰인 카센터에 들어가 물어보니 정비사 오치르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몽골에서 정비사로 일하려면 현대와 기아 차량을 수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는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정비 학원에서도 한국차 정비 과정이 가장 인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현대와 기아 차량의 정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포터트럭의 인기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배달용, 운송용으로 포터트럭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한 배달 기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터 없으면 장사 못해요. 울란바토르의 좁은 도로와 가파른 언덕에서도 잘 달리거든요. 게다가 유지비도 적게 들어서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죠. 그는 예전에 러시아산 트럭을 사용했었는데 고장이 잦아서 사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터로 바꾼 후에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포터 전기차의 인기도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바트볼드는 자신도 곧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라며 들떠 있었어요. 몽골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죠. 한국의 전기차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몽골 정부는 최근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구매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었죠. 저는 현대차 울란바토르 전시장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한 직원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시장은 몽골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차종이 나오면 예약이 폭주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에 등장한 차량은 출시 직후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크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울란바토르 교회의 한 마을에서는 택시회사 사장 바트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전체 차량 30대를 모두 현대차로 구성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범아 5대만 구입했는데 고장률이 너무 낮고 연비가 좋아서 전부 바꿨어요. 수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었죠. 그의 계산에 따르면 현대차로 바꾼 뒤 회사의 이익률이 1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도 한국차가 최고의 선택이었던 셈이죠.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GS25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GS25와 거의 동일한 구성이었어요. 김밥, 떡볶이, 불닭볶음면까지 한국의 인기 상품들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몽골에 이런 한국식 편의점이 등장한 것은 불과 2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란바토르 전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이 생겼다고 하니 그 성장 속도가 놀랍기만 했습니다. 매장 직원 4월은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들려주었어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나가는 건 삼각김밥이에요. 몽골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많이 사가죠. 특히 참치하여 삼각김밥은 항상 품절돼요. 실제로 GS25의 자료에 따르면 몽골에서 삼각김밥은 1년 만에 5천만 개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330만 명인 몽골에서 이 정도 판매량은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15개 이상의 삼각김밥을 소비한 셈이니까요. 사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원래 아침에 육류가 들어간 무거운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간편식을 선호하죠. 식습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빠른 도시, 생활 리듬에 맞춰 몽골 사람들의 식습관도 한국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유목민 식단에서 현대적인 도시 생활에 맞는 간편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거리에 나가면 한국식 핫도그 가게들이 많습니다. 한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호기심에 저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옆에서 있던 몽골 학생 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매일 학교 가는 길에 여기서 핫도그를 먹어요. 한국 유튜브에서 처음 봤는데 지금은 우리 몽골의 국민 간식이 된 것 같아요. 털가에 따르면 그의 학교에서는 학생 대부분이 점심시간에 한식 핫도그를 먹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통 만두인 부주를 즐겨 먹었는데 이제는 핫도그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하더군요. 식단가에 들어서자 한 식당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많은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식당 주인 달라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몽골 손님들에게 포크와 나이프도 함께 제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젓가락을 요구해요. 몽골은 전통적으로 손이나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였는데 이제는 젓가락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달라이의 식당에서 저는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김치찌개와 순두부찌개가 가장 인기 있어요. 처음엔 맵다고 투정하던 손님들도 이제는 더 맵게 해주세요라고 주문할 정도죠. 달라이는 5년 전 한국에서 요리를 배워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인기를 끌면서 식당도 함께 성장했다고 하더군요. 몽골 가정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바야르마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직접 담근 김치를 내놓았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어요. 한국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직접 담그고 있어요. 이제 김치는 저희 집 반찬이 됐습니다. 그녀의 김치는 몽골인의 입맛에 맞게 덜 맵고 더 달콤하게 만들어졌지만 기본적인 맛은 한국 김치와 비슷했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몽골 가정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바야르마는 일주일에 3번은 한식을 해먹는다고 합니다. 불고기 잡채 비빔밥은 이제 그녀의 가족에게 익숙한 메뉴가 되었죠. 아이들도 한식을 너무 좋아해서 생일 때마다 떡볶이와 치킨을 요청한다고 해요. 그녀는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어요. 우리 몽골 음식보다 야채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균형 잡힌 식단이 가능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의 인기 학과 1위는 한국어였습니다. 학과장 오트곤바타르 교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학과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몽골 내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면 한국어 능력은 필수라고 합니다. 한국어 구사자와 비구사자의 초봉 차이가 30% 이상 난다는 통계도 있다고 하더군요. 오트곤 바타르 교수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영어과가 가장 인기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과가 더 인기 있죠. 이건 몽골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그는 몽골 내 대학 20곳에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몽골의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이 몽골어보다 먼저 가르쳐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한글 동요를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담임 교사 투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예요. 아이들이 한글을 먼저 배우면 나중에 몽골 문자를 배울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이 어린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논리적 사고 발달에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8살 소년 바트케트와 잠시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케트입니다. 8살이에요. 저는 한국 음악을 좋아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순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만화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커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의 꿈은 K-팝 아이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린 세대들이 자라난다면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늘고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관광학과, IT학과 등에서 한국어 강의가 개설되어 있었어요. 한 학생 바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면 한국어는 필수예요. 저는 토픽 6급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통해 한국어를 독학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꿈은 삼성전자 몽골 지사에 취업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도시 곳곳에서는 한글만 사용하는 곳도 볼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메뉴, 대중교통 안내문 등이 한글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한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이 한글 안내문을 읽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청년이 친절하게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세대 간의 격차는 문화 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현지인 에르덴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몽골에서는 한국어 못하면 살기 불편하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어렵고 심지어 쇼핑하는 것도 불편하죠. 그의 말에 따르면 몽골의 각종 신기술 매뉴얼이 몽골어보다 한국어로 먼저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려면 한국어 능력이 필수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몽골 문화보존단체의 바타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전통 언어와 문화가 위협받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몽고어보다 한국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는 문화 교류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자국의 정체성이 희석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몽골어로 된 콘텐츠보다 한국어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우려된다고 하더군요. 제 여정의 마지막은 몽탄 신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몽골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한강 대신 툴강뷰를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한국의 기술과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마치 서울의 강남이나 판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신도시 개발 책임자 간바타르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도시 설계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한국식 스마트홈, 분리수거, 엘리베이터, 경비 시스템까지 모두 갖추고 있죠. 이제 몽골 사람들도 한국인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이 도시를 설계하기 위해 한국의 여러 도시를 직접 방문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분당과 판교의 도시 설계를 많이 참고했다고 하더군요. 간바타르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도시를 건설할 때 한국의 건설 회사들과 협업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만 빌리려고 했는데 작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설계 철학 자체가 너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도시 설계의 근본 철학부터 배우게 됐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 설계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니 한국의 아파트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단지 내 공원, 커뮤니티 시설, 지하 주차장까지 모든 것이 한국식이었어요. 한주민 투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의 주거 환경이 너무 좋아서 몽골에도 이런 곳이 생겼으면 했는데 정말 꿈이 이루어졌네요. 그는 특히 단지 내 보안 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설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예전 몽골의 주거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의 시설들이 이곳에는 모두 갖춰져 있었죠. 신도시의 상가에는 한국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카페, 식당, 미용실, 학원까지 모두 한국 스타일이었어요. 한 카페 주인 항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카페는 완벽한 한국식 인테리어와 메뉴를 갖추고 있어요. 손님들이 이곳에 오면 마치 서울에 온 것 같다고 말해요. 그녀의 카페는 한국의 인기 카페 프랜차이즈를 그대로 모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유니폼까지 한국식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신도시 전체에 적용된 스마트 기술이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에는 자동 압축 시스템이 있어서 쓰레기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압축되었어요. 공원에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와이파이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알려주는 디지털 패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 모든 변화는 누군가 강요한 것도 침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몽골인 스스로가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선택한 결과였어요. 간바타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문화와 기술을 연구했어요. 그 중에서 한국의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의 기후와 문화에 맞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그는 몽골과 한국이 기후와 문화적 배경이 비슷해서 한국의 도시 모델이 몽골에도 잘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몽골의 극단적인 기후에 대응하는 한국의 건축 기술이 매우 유용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어린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밝은 표정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커서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몽골에 돌아와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이 아이의 꿈처럼 한국과 몽골의 문화적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류의 중심에는 바로 이런 어린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몽골에 생긴 제 서울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작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한국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든 문화, 우리가 만든 기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나라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치가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은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몽골에서 일어난 이 현상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만나게 될 풍경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으니까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선진국을 동경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단함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줍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했던 나라가 이제는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노력, 작은 창의성 그리고 끈기가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이 몽골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과 노력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여정을 걸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죠.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밤도 편안하시고 내일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